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현대오토에버 품질 기술을 맡고 있는 박경훈 실장입니다. 제가 오늘 발표드릴 주제는 여기 보시다시피 SDV 체계 전환을 대응 및 차량 소프트웨어 품질 경쟁력 강화 방안입니다. 아마 오늘 여기 참석하신 분들이 대부분 아마 하드웨어나 메카닉 아니면 이제 해석 쪽 중심으로 이제 좀 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 역시 이제 기계공학 전공하고 항공 전공하고 3D CAD 여기서 많이 나오는 것들 거의 저도 다 써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항공기 구조 해석을 저도 전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FME에서 아까 헥사곤에서 말씀하셨던 이런 해석 툴들 굉장히 친숙하고요. 네, 그런데 이제 제가 오늘 발표드릴 거는 아마도 여기 계신 분들한테는 조금 생소하지만 조금 어떻게 보면은 또 신선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SDV라는 말씀을 많이 이제 여러 가지 지금 매체를 통해서 많이 들으셨을 거고요. 지금 자동차 분야에서의 변화에 대한 것들이 지금 좀 앞에 담겨 있고, 지금 전체적으로 글로벌하게 자동차 업계들이 어떻게 지금 뭔가 빠르게 바뀌려고 하는지, 그다음에 저희도 오토에버도 지금 현대차 그룹사 내에서 이제 소프트웨어 전문사로서 어떻게 지금 방향을 잡고 이제 가고 있는지를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발표드릴 순서는 현재 산업에 대한 변화, 그 다음에 이제 SDV 차량 품질 강화를 위해서 지금 어떻게 지금 업체들이 대응하고 있는지 가장 이제 중요한 포인트들만 이제 좀 말씀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그것과 관련된 저희가 지금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좀 마침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산업 변화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이제 자동차들이 아마도 저도 이제 30년 전, 20 한 몇 년 전쯤 그때 이제 학교를 다니고 있을 때는 그냥 저도 이제 기계공학자로서 그냥 이동 수단으로서의 차로만 받아들였었고요. 그래서 이제 주로 아시는 것처럼 이제 기계, 메카닉이 거의 주였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CES에서 이제 언젠가부터 자동차들이 나오면서 하나씩 둘씩 전자화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전자제품화가 되고 있는 그런 이제 상황이었고, 또 지금은 보면 전자제품화 되는 것뿐만 아니라 실제 이제 이 차 안에서 해야 되는 여러 가지 일들, 사용자 경험 이런 것들을 이야기가 많이 나오면서 생활 공간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안에서 이제 서비스들이 결국은 소프트웨어로 더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금 SDV로의 전환이 이루어진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우측에 보시는 이미지는 폭스바겐 그룹의 소프트웨어 전문사인 카리아드에서 이제 얼마 전에 발표한 자료인데요. 지금 기존에는 차량에 대한 설계가 먼저 이제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거기에 해당되는 부품, 그 다음에 파츠,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이런 것들이 이제 쭉 거기에 맞게 이제 구성이 됐다고 하면 이제는 사용자들이 사용할 때는 서비스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먼저 정의를 하고 거기에 해당되는 소프트웨어에 대한 것들을 어떻게 태울 것인가, 그리고 이런 것들이 조합돼서 플랫폼들과 조합돼서 차량을 구성하는 소프트웨어 베이스로 되는 소프트웨어로 정의되는 차량으로 이제 전환이 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동차 업계들은 이러한 변화 속에서 지금 일단 소프트웨어에 대한 경쟁력 강화를 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결국은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게 서비스였습니다. 어떻게 하면 경쟁사보다 서비스를 차별화된 거를 이제 제출을 할 수 있을까? 그리고 더 품질이 좋게, 그리고 누구보다 더 빠르게 경쟁을 출시를 할 수 있는 것들이 결국은 이제 시장에서의 경쟁력 그리고 브랜드 경쟁력으로 간다라는 것들을 인식을 했고, 그 안에 이제 결국은 이제 메인이 되는 것이 소프트웨어이기 때문에 이 소프트웨어에 대한 소프트웨어들이 이제 기존에는 안에 이제 시스템들이 있고 그 시스템을 제어하는 제어기들이 좀 제각각 있었고 그 안에 소프트웨어가 조금씩 탑재가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보면은 이제 여러 가지 서비스들이 좀 더 이제 확장되면서 이러한 제어기들 안에 있는 소프트웨어들이 막 이제 융복합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맞도록 소프트웨어의 복잡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상승을 하고, 그러고 인해서 이 통합 관리에 대한 중요성,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품질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계속 발생하다 보니까 결국은 필드에 나가고 나서도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OTA라고 하는 것들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이제 변경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변화 속에서 결국은 지금 자동차 업계에서 어떻게 하면 품질 좋은 차, 안전한 차,
그다음에 보안에 취약하지 않은 차를 만들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많고, 또한 이 차들을 결국은 수용해서 팔아야 되는 그 국가들에서도 또 이제 그 인증이라든지 그다음에 이런 컴플라이언스에 대한 것들을 굉장히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좌측에서 보시는 여러 가지 이런 표준들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굉장히 좀 많이 나오고 있고요. 이 표준들에 대한 것들을 모두 준수를 해야 결국은 차량을 이제 인증을 받고 팔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우측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이런 그 개발 프로세스와 그 다음에 이제 그 기관과의 이런 그 형식 인증 이런 것들을 통해서만 결국은 이제 그 특정 여러 국가에 이제 수출을 하고 이제 팔 수 있는 이런 이제 현상이 있기 때문에 이 인증 컴플라이언스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중요시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다 보니까 이제 이 업체들은 결국은 이 개발 체계에 대한 것들이 기존 개발 체계로는 그 속도라든지 아니면 인증 체계 이런 것들 대응하는 게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변화를 지금 하고 있고요. 이 변화의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결국은 이제 속도에 대한 문제가 가장 좀 큽니다. 그리고 이 복잡도 높은 소프트웨어를 어떻게 이제 빠르게 품질을 올릴 수 있는 것인가, 그 부분이 이제 핵심 경쟁력이고요. 그래서 이제 좌측에서 보시는 것처럼 기존의 이제 자동차 개발 프로세스는 이제 워터풀 방식으로 해서 단계적으로 뭔가 이루어졌다고 하면은, 지금은 아시다시피 뭐 BYD나 아니면은 그 테슬라처럼 기존에 이제 레가시 차들이 없는 전기차 중심의 업체들은 레가시가 없기 때문에 자유롭게 자기네들이 플랫폼을 만들어서 바로바로 출시할 수 있고, 또한 이제 이러한 그 어떤 제약 사항들이 없기 때문에 이제 애자일하게 개발하는 체계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빠르게 핵심적인 소프트웨어 기반으로 해가지고 빠르게 차를 출시해 놓고 OTA라는 기능을 통해 소프트웨어 서비스들을 계속적으로 업데이트 해가지고 고객 만족도를 향상시키다 보니까 지금 계속적으로 이제 그 시장 점유율을 이제 가져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제 요 좌측에서 보시는 그림들을 조금 이제 그냥 컨셉추얼하게 그렸다 보면, 기존 현재까지의 이런 그 전통적인 개발 방식은 차종에 대한 것들이 정해지면은 이 차종에 대한 아까 그 첫 번째 페이지에 보여드렸던 것처럼 그 차종에 대한 그 서비스들이 미리 정해지고 거기에 맞는 소프트웨어들을 개발하고 이게 출시될 때 딱 들어가면 더 이상 업데이트하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제 어떤 그 리콜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는 이제 정비소라든지 들어와가지고 그런 이제 수정하는 부분은 있겠지만, 그 외에는 이제 이렇게 개발 단계 거쳐서 다음 차종에 뭔가 적용되거나 이런 식으로 이제 큰 방향성이 있었는데, 이제 SDV 체계로 가면서 이런 차종들이 하나 나오면 여러 가지 이제 서비스들이 출시된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만들어지고, 또 기존에 있던 이런 서비스 소프트웨어들이 계속적으로 업데이트가 됩니다. 이런 업데이트가 되면서 OTA를 계속적으로 이제 쏴가지고 이 차량이 결국은 이제 최신 어떻게 보면 제품, 그러니까 우리 스마트폰처럼 계속적으로 뭔가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되면서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는 이런 기반을 만들어서 이런 것들이 이제 더 이제 경쟁력을 강화하는 요소라고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자동차 업계들이 좀 변화가 되고 있다라는 것을 좀 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앞에서 좀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결국은 그 글로벌한 그 OEM이나 티어들이 지금 어떤 식으로 좀 가장 좀 고민을 하고 있는 게 무엇인가 하면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소프트웨어에 대한 것들의 이제 그 개발, 변경 이런 것들에 대한 리드 타임을 최소화할 수 있고 빠르게 출시해 가지고 이제 변경을 할 수 있어야 되고, 대신 이제 또한 이 반대급부적으로 이제 개발 통합 관련된 이러한 그 어려움에 대한 부분을 이제 신속하게 품질 확보할 수 있는 방안, 이 두 가지가 지금 키 포인트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를 지금 애자일한 개발 체계, 주로 이제 IT 쪽에서 이제 많이 나와 있던 그 애자일 개발 체계 해가지고 어떤 뭐 버터풀 방식처럼 이제 단계가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떤 요구 사항에 대한 것들을 단계로 정의를 해놓고 먼저 얘부터 이제 어떤 빠르게 구현해가지고 테스트해서 집어넣어서 돌려보고, 그 다음 또 이제 그 인크리멘탈하게 계속적으로 이제 붙여나가는 형식으로 해가지고 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래쪽에서 보시는 이미지처럼 기존 방식은 이런 식으로 이제 단계적으로 흘러가다 보니까 개발 앞 단계에서 나오는 문제점들이 실물이 나오고 나서 테스트를 하면서 이제 급격하게 발생하면서 이제 뒤에서 품질 문제를 해결하느라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데, 이런 애자일 개발 방식을 통해서 이제 진행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요 단계마다 이제 나오는 이제 그 문제점들을 해소하면서 진행하다 보니까 이 문제점들이 앞단으로 조금 이동해오는 이런 프론트 로딩의 이제 그 양상을 보이면서 빠르게 품질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발 방식도 지금 뭐 IT 쪽에서 많이 나오고 있는 뭐 데브옵스 방식, CI/CD, 그래서 뭐 Continuous Integration, Continuous Deployment 뭐 이렇게 해가지고 개발하고 배포해서 결국은 또 이제 운영하면서 돌리고 다시 이제 피드백 오는 그런 이제 현상이 여기 보시는 것처럼 플래닝하고 구현하고 빌드, 그러니까 이게 이제 소프트웨어를 이제 탑재할 수 있도록 만들고 테스트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시스템에 올리고 차량에 테스트하고 이 결과가 또 다시 피드백으로 오고 하는 이런 데브옵스 환경으로 이제 계속 가고 있는 겁니다. 아시다시피 소프트웨어는 하드웨어처럼 이런 설계하고 샘플 만들고 양산 들어가는 체제가 아니라 소프트웨어는 이미 설계하고 아키텍처링하고 구현하고 그 다음에 이제 테스트하고 나면 바로 이제 집어넣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약간 매뉴팩처링의 그 관점이 어떻게 보면 약간 좀 합쳐져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브옵스 체계로 이제 가고 있다라는 부분이 되겠고요. 그래서 요거는 한 가지 사례입니다. 요것도 얼마 전에 그 폭스바겐에서 그 카리아드에서 발표된 내용이고요. 그 카리아드 쪽에서 이제 이 자율주행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기 위해서 카리아드랑 이제 보쉬사가 이제 협력해가지고 개발하는 그런 체계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가 이제 그 자율주행 분야 소프트웨어 개발을 위해서 1,500명 규모로 이제 소프트웨어 개발 협력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이제 이러한 그 어떤 그 개발 체계들이 이제 그 이런 쳇바퀴 그 기어가 맞물려서 돌아가듯이 이런 식으로 돌아가고 있고요. 그 안에 여기서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 부분이 요 디벨로먼트 루프라고 해가지고 이 안에서 결국은 개발되고 구현되고 통합되고 테스트되고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그런 루프이고요. 그 다음에 이쪽은 이제 그 딥러닝을 활용한 데이터를 결국은 이제 학습시켜가지고 하는 좀 고도화시키는 그런 부분이 연결돼 있고, 요거는 차량 데이터에 대한 것들을 이제 수집을 해가지고 가공해가지고 결국 연결시키는 이런 이제 고리로 지금 체계를 가져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기존에는 어떻게 보면 이 소프트웨어 개발하는 그런 체계가 200개 이상의 레파지토리를 가지고서 빌드하고 통합하는 데만 5시간씩 걸렸던 것들이 이런 그 레파지토리 하나로 표준화를 해가지고 이 통합한 시간 이런 것들을 획기적으로 단축을 시켜가지고 코드를 개발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실제 차에 넣는 데까지 한 12시간 정도, 그러니까 평균으로 아마 따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2시간 이내로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발표를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이런 방향으로 지금 대부분의 이제 업계들이 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그 가상검, 저희가 이제 오늘 말씀한 그 주제인 이 KA, 그러니까 해석 쪽 관련된 부분하고 좀 이제 연관된 부분입니다. 이 가상검증이라는 버추얼 그 밸리데이션, 베리피케이션, 밸리데이션 쪽인데요.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은 저도 이제 전공을 이쪽 형상 기반 모델 쪽으로 했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저도 이제 저희 내부적으로 이제 뭔가 윗분들 설득할 때 이제 좀 썼던 자료인데요. 주로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은 3D CAD를 기반으로 만든 것들을 뭐 이 전처리 과정을 해가지고 우리 그 포스트 프로세스를 사용해가지고 결국 이런 해석을 해서 결과물을 받아보고 어떻게 설계를 수정해야 되겠다는 걸 보지 않습니까? 근데 이쪽 그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제어에 관련된 부분은 이런 그 기능 기반 모델이라고 해가지고 형상이 없습니다. 형상이 없고 제어 로지컬하게 이제 돌아가는 부분들을 이제 모델링을 해가지고 코드로 만들어서 이제 테스트하는 케이스고요. 그래서 뭐 이 도구들도 약간 좀 다릅니다. 굉장히 이제 뭐 익숙하신 도구들일 거고요. 이런 것들은 이제 좀 제어 쪽에 관련된 이제 모델링하거나 그런 테스트하는 툴들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제어 로직 모델링하고 이런 인풋 데이터들하고 이런 것들 시뮬레이션 해가지고 결국 제어가 제대로 되는지 안 되는지 그 소프트웨어를 테스트하는 소프트웨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이쪽에 그 포커스를 좀 맞춰서 가고 있고 제어기 쪽에 지금 그 가상화를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제어기 쪽 관련된 가상화를 글로벌 업체들도 좀 굉장히 많은 솔루션들을 만들어 가지고 지금 OEM이나 티어들에 좀 공급하면서 지금 경쟁을 하고 있는 구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제어기 가상화 기술에 대한 걸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지금 그 전통적으로 개발하는 그 V 모델이 있습니다. 뭐 시스템 엔지니어링, 뭐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어디든 다 나오는 공통적으로 나오는 그 부분인데요. 이 V 모델 좌측에서 보시는 저 V 모델 쪽에서 좌측 같은 경우는 설계단에 이제 해당되는 거고 우측은 이제 그가 통합하고 검증하는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설계단에 대한 부분이 주로 이제 우측에 있는 부분 검증하는 부분들을 어떻게 하면 앞쪽으로 당길 수 있는가 하는 것들이 이제 프론트로닝으로 지금 많이 언급을 하고 있고요. 저기 안에는 지금 잠깐 점선으로 지금 표시해 놓은 부분이 있는데 이 점선, 아이고, 죄송합니다. 네, 점선으로 표시해 놓은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은 이쪽 우측 사이드에서 하는 테스트를 해야 되는 테스트 케이스들 중에서 하드웨어 디펜던트 하지 않은 부분, 하드웨어랑 좀 독립적으로 가능한 부분들을 되는 것들을 좀 옆으로 앞단으로 이동해 가지고 테스트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방식으로 이제 가는 그런 이제 가상화 버추얼 테스트를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개발 후단에서 이제 이루어져야 될 그런 이제 업무들이 조금 더 앞단에서 이루어지면서 그 문제점들에 대한 걸 빠르게 발견하고 이제 그 개발 속도를 좀 더 앞당길 수 있도록 그렇게 간다. 그런 이제 컨셉입니다. 그래서 뭐 쉬프트 레프트라는 이런 용어도 많이 쓰고 있고요. 네. 그래서 요 옆에 있는 그림은 결국은 이쪽 좌측에 있는 그림들을 조금 더 이제 다른 관점에서 본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차량 대부분 이제 예전에는 그 차량 레벨에서의 테스트들을 굉장히 많이 하다 보니까 하루에 한 번밖에 예를 들면 하지 못하는 그런 케이스였다라고 하면 이제 힐이라고 하는 그 제어기를 실물 제어기와 그거를 이제 테스트할 수 있는 가상의 이런 환경들을 이제 연결을 해가지고 하는 케이스들을 가지고 한다고 하면은 하루에 좀 더 많은 테스트를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차량이나 제어기까지 가상화 모델로 만들어가지고 하는 테스트는 이 앞에 거보다 좀 더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러한 그 제어기나 그 다음에 차량 그 다음에 이제 도로 환경 모델 이런 것들까지 이제 가상화 해가지고 클라우드 컴퓨팅을 활용해서 한다라고 하면은 더 많은 테스트들을 앞단에서 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그런 이제 이미지 컨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컨셉으로 지금 뭐 최근에 진행된 것라기보다는 이게 2000년도 초반, 90년대 말 그때부터 이미 이런 것들이 많이 진행이 되고 있었는데 컴퓨팅 파워라든지 이런 것들이 생각보다 그때는 많이 약했었고 지금은 굉장히 클라우드 컴퓨팅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인해서 굉장히 발달했기 때문에 지금 이게 한 몇 년 사이에 갑자기 이제 좀 기술이 급격하게 발전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것도 좀 다른 관점에서 좀 보여드리는 건데요. 기존에는 요 우측에서 보시는 요 두 개의 그 내용이 솔직히 없었습니다. 없이 여기 약간 하늘색 같은 요 세 단계가 이제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고 그 다음에 미드웨어 쪽하고 통합하고 그 다음에 어플리케이션하고 전체 통합한 다음에 실제 제어기에 들어가가지고 테스트하는 케이스가 진행이 됐었는데 이런 제어기 가상 제어기라는 그런 모델을 활용해 가지고 중간중간 단계에 뒷단에서 해야 되는 일들을 이제 앞단으로 옮겨와서 이제 하면서 이 뒷단에서의 소요되는 시간들을 좀 더 앞에서 이제 소요를 해가지고 요만큼 줄일 수 있다라는 컨셉의 이미지입니다. 그리고 이런 가상 검증에 대한 부분들은 또 제어기가 또 여러 가지 타입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단에서 이제 수행할 때는 아마 페이지에서 보시다시피 이 위쪽에서의 테스트하는 부분들은 아마도 이제 상위 레벨이다 보니까 좀 더 적은 테스트 케이스라든지 아니면은 실제 기능하는 단계. 그리고 아래쪽으로 내려오면서 좀 더 이제 하위 레벨의 기능, 그 다음에 펑션 이런 것들을 테스트하기 때문에 좀 더 이제 아래쪽으로 내려갈수록 좀 더 이제 고도화된 그런 이제 가상 제어기로 이제 테스트를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쪽에 보시다시피 레벨 1, 레벨 2, 3, 그 다음에 뭐 이런 실제 제어기 이런 식으로 좀 나눠집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포함되는 가상화되는 범위가 이렇게 좀 크고, 이렇게 이제 요런 부분까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어플리케이션하고 미드웨어에 대한 부분까지 어느 정도 가상화되고 실제 제어기가 된다. 이런 식으로 좀 어떤 단계를 거쳐가지고 이제 간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가상 제어기를 이용해 가지고 실제 이제 테스트를 좀 더 빠르게 하기 위해서는 현재는 대부분의 이제 솔루션들이 PC 기반으로 대응을 대부분 많이 하고 있고, 그런데 이제 이 컴퓨팅 파워를 활용하기 위해서 클라우드 버전으로 많이 전환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는 이제 예를 들어서 저희도 이제 지금 진행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러한 그 ARM 기반의 그 개발 환경 기반으로 해가지고 테스트 케이스들을 대부분 다 집어넣어 놓고 요게 이제 클라우드 베이스로 해가지고 이 가상 검증할 수 있는 그 케이스들을 다 이제 도커화 해가지고 이제 요것들을 바로바로 땡겨 와가지고 테스트를 지속적으로 자동화 시켜가지고 돌릴 수 있도록 해가지고 실제 이제 테스트를 하게 되면은 많은 시간이 걸릴 것들을 가속화할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컨티뉴어스 테스트들을 좀 진행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도 지금 뭐 GM이라든지 뭐 폭스바겐이라든지 그 외에 이제 저희 현대차 그룹에서도 이런 것들을 좀 진행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아까 말씀드렸던 그러니까 데브옵스 환경하고 가상 검증 및 그 컨티뉴어스 테스트하는 이런 환경들을 모든 이제 OEM들이 지금 이제 빠르게 이제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이런 그 관점에서 저희가 지금 오토에버에서는 어떤 식으로 좀 접근을 하고 있는지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크게 저희는 그 앞에서 이제 동양에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결국은 이제 국제 표준이라든지 그 컴플라이언스 이런 것들을 위해서 프로세스적인 측면에 대한 것들을 준비를 하고 그다음에 이걸 어떻게 이제 실행해 나갈 건지 방법론, 그다음에 이거를 실제 이제 수행하는 그 환경, 툴 이런 것들을 이제 어떤 식으로 이제 해 나갈지 이런 것들을 좀 고민을 하고 여기에 맞춰서 좀 개발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저희가 지금 구현을 해가지고 그룹 내 현대차 그룹 내에 좀 서비스하고 있는 부분 그리고 일부는 아직 좀 고도화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렸던 그 프로세스 관점에 있는 이런 여러 가지 인증 관련된 그런 프로세스에 대한 그 산출물들, 그다음에 그 컨텐츠들을 다 저희가 DB화 해가지고 표준화해 놓고 이런 것들이 이제 그 개발 프로세스를 태울 수 있도록 이 ARM 기반으로 해가지고 하는 그 소프트웨어 개발 환경 요 안에 이제 인입돼 가지고 어떤 체계로 업무를 진행하면 된다라는 것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 단계마다 이제 그 실제 그 개발자들이 쓰는 그 서드 파티 툴들, 뭐 모델링하는 툴, 검증하는 툴, 그 다음에 빌드하는 툴, 뭐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협업하거나 이런 그 이슈 관리하는 이런 그 툴들, 이런 것들이 좀 있어서 이런 것들은 저희가 데브옵스 솔루션을 저희가 별도로 만들어서 요거를 연결시켜 가지고 사용자들이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쪽은 그 메소돌로지랑 툴이 좀 연결이 돼 있는데 부분인데요. 요 아래쪽에 제어기 검증은 실제 제어기를 베이스로 해가지고 저희가 이러한 그 힐 장비, 그 하드웨어 인터로프 그 시뮬레이션이라는 그 힐 장비를 에다가 제어기를 연결시키고 이런 여러 가지 신호들을 인입시켜서 이제 테스트를 하는 케이스이고요. 요 이쪽에 있는 가상 검증이라는 것들은 제어기에 대한 것들이 실물 제어기가 아니라 버추얼 제어기를 가지고서 하는 부분인데 여기 이제 통합 시뮬레이터, 그다음에 가상 주행 환경, 그다음에 이제 차량 모델, 시스템 모델, 그리고 요것들을 다 묶어 가지고 자동화 테스트할 수 있는 자동화 테스트 소프트웨어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쭉 있고 이러한 차량 모델이라는 시스템 모델 이런 것들은 주로 이제 OEM이나 아니면은 그 티어 이런 그 뭐 업체들이 이제 보통은 가지고 계신 그런 데이터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저희가 고객사들이 요구하는, 고객사들이 요구해가지고 자체적으로 이제 구축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 온프레미스 방식으로 이제 구축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해드리고, 또 저희가 자체적으로 이미 이렇게 구축을 해놓은 것들을 구독 형식으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도 좀 만들어서 지금 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그 가상 검증 쪽에 대한 부분을 좀 더 이제 좀 크게 좀 그려가지고 좀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위쪽에서 이제 보는 거는 결국은 그 V 모델에서의 그 이렇게 그 우측 사이드 쪽으로 오는 그 이제 부분인 거고요. 좌측 사이드에서 이제 가상 검증이라고 해서 이제 그 빗살무늬 제가 아까 그려놨던 그 이제 업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게 요 두 가지인데요. 요 두 가지에 대한 게 크게 이제 여기 그림 그려놨던 것처럼 제어기와 차량입니다. 그래서 이 제어기 레벨에서의 그 가상 검증하는 거를 일단은 오픈 루프 테스트라고 일단 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인풋 들어가면은 아웃풋이 그냥 어떻게 나오는지를 보는 테스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갖고 있는 가상 제어기라든지 그다음에 통합 시뮬레이터, 그다음에 검증 자동화 소프트웨어 이런 것들, 그다음에 이제 서드 파티에서 제공하는 또 이제 가상 제어기가 또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묶어서 이제 제어기 레벨에서의 테스트를 할 수 있는 부분.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분은 아직까지는 이제 구현이 좀 더 이제 돼야 되는데, 이 부분은 아무래도 이제 저희 그룹 내에서 완성차나 티어1이나 아니면 저희가 같이 이제 협업해서 돼야 되는 부분이라 아직 조금 더 이제 가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것도 마찬가지면 저희가 갖고 있는 요 까만색이 저희가 갖고 있는 부분이고요. 요 하얀색이 이제 그 OEM이나 티어 또는 이제 서드 파티 이제 제공하는 업체에서 이제 갖고 있는 그런 이제 툴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크게는 요 두 가지 관점으로 지금 하고 있고, 요 앞쪽에 먼저 지금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 힐 검증은 이미 이제 그 저희 그룹에서도 이미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요 부분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바로 앞 페이지에서 보여드렸던 클로즈룹 테스트라고 하는 그 차량 레벨에서의 게 결국은 저희가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바이고요. 요게 완성차 저희 그룹 안에서도 이런 방향으로 아마 가는 걸로 가고자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도 이제 그 부분은 어디까지 생각하고 계신지는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궁극적으로 지금 그 완성차 그 글로벌한 OEM들은 대부분 여기까지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차량을 가지고서 하는 테스트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러한 그 보면은 도로 환경, 실제 이제 차들이 다니는 도로 환경에 대한 것들을 이제 그래픽화나 이제 모델로 만드는 거, 그 다음에 이제 가상 통신에 대한 그 모듈들을 또 이제 모델링을 다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스템, 그 다음에 제어기,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오토에버도 갖고 있는 이런 오토사 기반의 이런 플랫폼들, 이런 것들이 다 아우러지고 이런 것들을 다 통합하는 이제 인터페이스에 대한 표준화가 이루어져야지 이러한 그 실제 이제 차량까지의 그 가상 모델이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만들어진 것들이 이제 이런 이제 가상 그 클라우드 기반의 가상 이제 그 검증을 할 수 있는 환경이 되면은 여기서 이제 나왔던 이제 검증 데이터 요 내용들이 이제 차량의 이제 설계 쪽에 반영이 되고, 또 실제 차량 테스트한 결과들이 가상 검증을 위한 이런 이제 개선 검증 사항에 이제 반영이 되면 계속적으로 차량이 개선되고 좀 더 빠르게 개발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갖춰질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클라우드 컴퓨팅을 활용을 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양한 케이스의 그런 환경 조건 안에서 병렬적으로 가속화 테스트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제 차량 뭐 몇만 대 굴리는 거 대비해 가지고 시간을 많이 세이브를 할 수 있는 그런 효과도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부분을 조금 더 마지막으로 요약을 해보면은, 결국은 지금 자동차 업계에서는 완성차든 T1이든 다 이제 소프트웨어 개발을 어떻게 빠르게 하고 이거를 변경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빠르게 또 대응할 것이며 배포 주기를 얼마나 짧게 가져갈 것인가, 이런 것들이 지금 주요 관심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개발 체계 쪽에서는 애자일 개발 체계에 대한 것들을 가져와서 이를 반영할 수 있는 그런 데브옵스 환경이 필수적으로 지금 요구를 하고 있고, 대부분 다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IT 사이드에 있었던 것들이 차 쪽으로 지금 다 옮겨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가상 지역이라는 이런 그 부분이 예전에는 좀 그 컴퓨팅 파워 때문에 많이 사용되지 못했지만, 이제는 지금 컴퓨팅 파워가 계속 좋아졌기 때문에 이런 클라우드 베이스로 해가지고 좀 자동화된 멀티테스트 할 수 있는 이런 환경으로 하고, 기존에 이제 힐이라고 하는 실제 제어기 베이스로 했던 그 시뮬레이션을 이제 가상 제어기까지 붙여서 좀 더 이제 가속화하고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체계로 지금 고려를 많이 하고 있다. 결국은 이제 자동화한다라는 거는 기존에 이제 수동으로 하다 보니까 많은 휴먼 에러들이 발생해가지고 문제점들을 계속적으로 이제 뒤에서도 발견하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CI, CD, CT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결국은 소프트웨어 통합할 때 휴먼 에러 방지를 하는 것이 시간을 앞당길 수 있는 또 하나의 팩터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결국은 그 차량들에 대한 그 국제 표준이라든지 법규 인증 이런 것들을 위해서 가장 필수적인 요소인 거고, 이런 것들을 준수하기 위한 그 조직 문화에 대한 것들이 가장 좀 중요합니다. 이게 도대체 이걸 왜 해야 돼? 바빠 죽겠는데 뭐 이런 부분들이 개발자분들은 굉장히 좀 많이 생각을 하시거든요. 근데 이게 어느 정도 그 문화화되고 정착화되면은 이거에 대한 그 효용성은 확실히 느낀다고 보여집니다. 저희가 파일럿 같은 것들을 해보면은 그런 말씀을 끝나고 나서는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